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기름들, 요즘 시황 정리를 딱 봤을 때 매일매일 느끼는 감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맞습니다. 연기금의 매도가 매우 심한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이번 달 들어서 며칠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매도세도 엄청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500억씩 매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심 지금쯤 증시면은 거의 발목 아니면 무릎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연기금이 매도하니까 조금은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연기금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팔고 있는지, 게다가 이 와중에 또 사는 애들은 사겠죠. 어떤 기업을 사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을 한번 오늘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되게 짧을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달 아직까지 하루 남긴 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코스피는 5.24%로 결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달에 이렇게 큰 음봉을 때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항상 한 달 아니면 두 달 그 정도는 반등이 나온 걸 체크할 수 있었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한 바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일단은 조금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살짝 아쉽습니다. 2.23% 상승으로 상승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상승폭이 엄청나게 크진 않죠. 그래서 아마도 기름들이 야, 코스피가 5% 올랐다고 근데 내 계좌는 솔직히 뭐 조금 오르다 말았는데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코스닥 비중이 높아서 그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반등은 한 달짜리가 아니라 보통 두 달, 세 달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다음 달 11월 달 또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증시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뭔가 봤더니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무려 3조 3천억이나 최근 한 달간 매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개인분들은 2조 6천억 매도로 이렇게 조금은 손절 매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봤을 때는 외국인이 돌아왔다, 그나마 긍정적이다 라는 평가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가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이게 바로 연기금이거든요. 연기금이 최근 한 달간 무려 4,500억이나 매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그냥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보합권의 움직임만 나타냈어도 조금은 더 주가가 더 많이 올랐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연기금의 판단은 개인분들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조금 매도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저저 연기금 저놈 자식들, 주식도 잘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매도하냐,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우리가 코로나 저점 때 그때 당시 연기금의 저점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매도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저점이 아닌 거 아냐 라는 걱정 분명 생기겠죠. 그때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그 전후 바로 코로나 저점일 때 그때 연기금 하루에 5천억을 매수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강력한 바닥의 신호였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그 와중에 연기금 당연히 사는 종목이 있습니다. 전부 다 파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어떤 걸 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걸 팔고 있는지는 우리가 당연히 욕은 할 건 하고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매도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우리가 대응을 조금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연기금은 무엇을 샀는가, 그리고 무엇을 팔았는가,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연기금 10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무엇을 가장 많이 샀나 봤더니 LG 엔솔,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바,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삼성생명, NC소프트, 아프리카TV, 금호석유, SO일, 삼성SDI, 기업은행, LG화학, CS윈드, 현대일렉트릭, 에코프로비엠, 이러한 기업들을 이렇게 열심히 매도 4천억을 매도하는 그 와중에 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필요하시면 스크린샷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순매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그렇다면 무엇을 그렇게 팔았나? 현대차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무려 1,500억 매도. 그리고 카카오,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 현대건설, 롯데케미칼, 카카오뱅크, 현대해상, 크래프톤, GS건설, 한국금융지주, LG전자, 대한항공, 신한지주, 하나시스템,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상위 5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기업은 LG엔솔,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바, 네이버, 그리고 매도는 현대차, 카카오, 기아, 두산에너빌티, SK하이닉스 이렇게 5가지 기업이 각각 있는데 한번 비교를 딱 해보니까 일단 느낌이 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LG엔솔이 압도적 1등인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LG엔솔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매수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반면 연기금은 현대차와 기아를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기업을 조금 팔았다, 2차 전지는 사고 완성차는 팔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2차 전지 기업들은 최근 되게 좋았고, 그리고 완성차 업계는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만든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게 있나 봤더니 바로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SK하이닉스를 매도하는 조금 특이한 흐름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팔고 삼전을 샀다는 거겠죠. 금요일날 하이닉스가 7%인가 하락한 바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나 봤더니 왼쪽에는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최근 들어 바이오를 줍줍하는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개의 차이가 또 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차이처럼 연기금은 카카오, 최근 들어 노이즈가 나왔던 카카오를 팔고, 그리고 그 대신에 네이버를 줍줍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같은 섹터 내에서 조금 더 안 좋은 애를 팔고, 그리고 그 돈을 상대적으로 좋은 애 그쪽으로 옮겨간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플하죠. 자, 매수와 매도의 차이를 봤을 때 일단 매수, 연기금 매수는 2차 전지에 몰려있고, 그 반면 매도는 완성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속될지는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매수하고 하이닉스는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고, 네이버를 매수하고 카카오를 매도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등까지가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을 봤을 때 철강주를 연기금이 매수하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반면 우주항공을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성장주를 조금 버리고 가치주를 찾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게임주 안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처럼 크래프톤을 매도하고, 그 반면 NC소프트를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과연 앞으로 NC소프트의 주가와 크래프톤의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짜 간단하게 이번 달에 연기금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특징은 뭐가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들어 연기금의 흐름이 이렇구나, 그렇다면 얘네가 왜 이걸 사고 왜 이걸 팔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고, 혹시나 이걸 공부하면서 확신이 생긴다면은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한번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월요일에도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0월달의 마지막 날 코스피와 코스닥이 쭉 급등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꼭 웃음꽃이 피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11월달에도 증시가 계속 올라가길 바라며, 그리고 코스피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르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